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늘 제가 얼굴을 구기면서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오늘 재밌는 얘기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환경부가 이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웬만한 업체에서는 이제 온실가스가 나오죠. 우리 여기 킨 조그만 조명에서도 이제 다 온실가스가 나오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 관리업체가 이제 480개 관리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포스코다, 말하자면 GS 칼텍스다, 다 이런 업체들이죠. 대해서 이제 2013년 내년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총 허용량을 5억 7,200만 톤으로 설정했다고 발표해서 이게 이제 예상 배출량은 5억 9천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5억 7,200만 톤으로 줄여라. 그대로 놔두면 5억 9천만 톤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1,800만 톤을 줄여라. 이렇게 이제 환경부에서 또 직영부하고 같이 정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가 이제 아마 900만 톤 정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2배 이상 연도별로 쭉 줄여야 되는 거죠. 이 꽃 괜찮습니까? 이 꽃을 지난 주말에 이 정규주 TV 애청자께서 한동안 꽃을 안 두었더니 가을 꽃을 이렇게 국화를 보내셨어요. 아주 향기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혹시 여기서는 온실가스 안 나오는지 모르죠. 온실가스 나오나요? 나오겠죠. 나중에 죽으면 이산화탄소가. 식물은 어떤가요? 식물은 녹색은 이제 광합성 작용을 하죠.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내고 밤에는 이산화탄소를 내죠. 식물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산화탄소를 내죠. 그게 석탄, 석유, 석탄 이런 거잖아요. 어떻든 이게 이제 정부가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여라 해서 이제 5억 9천만 톤 가만놔두면 정도 되는데 480개 관리업체가 그중에 5억 7,200만 톤으로 줄이라 하면 이제 업자들은 추가로 1,800만 톤을 줄여야 되는데, 그 1,800만 톤을 줄이는데 돈이 얼마나 드느냐? 약 4조 2천억 원 정도 돈이 듭니다. 우리 정부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거, 이제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0%, 그러니까 원 배출 전망치가 있고 거기에 30% 정도 다운된 정도까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겠다 하고 부문별, 업종별 감축 목표를 그 정부가 세계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녹색 성장을 선도한다 이런 명분으로.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쭉 이제 할당량을 줄이고 배출량이 확정이 된 다음에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하는데, 그걸 이제 금액으로 환산해서 거래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배출권 거래제 세계가 미국도 안 하고 일본도 안 하는데 왜 우리만 하냐 하는 것이 이제 업자들의 불만이고 업계의 불만이고, 또 이명박 정부가 초기에 이 촛불 시인하고 완전히 이제 소위 좌익 그룹의 여러 가지 이제 이념에 사실상 백기를 들면서 들고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녹색 성장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사실 지금 웅진그룹 이런 데서 이제 태양광에 대한 과잉 투자 문제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데는 정부의 어떤 잘못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이 보조금을 엄청나게 줬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따먹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이 약진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웅진그룹이 태양광 과잉 투자로 여러 가지, 물론 이제 건설도 있습니다만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하나의 경제관념이 잘못되면 심각한 피해 들어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이런 피해가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은 볼 일 없다 하는, 이제 미국은 망했다. 그래서 우리는 노라고 할 수 있고 중국이 뜨고 있다. 이제는 중국하고 잘하면 되고, 미국은 우리가 중국하고 사이에 약간 덩그리 외교를 하는 하나의 당사자 정도에 불과한 거다. 미국은 완전 맛이 갔다는 것이 그 당시 아주 경제계에도 짜게 퍼졌던 하나의 그 공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적자에, 무역적자에 미국은 완전히 헛급대기다. 마치 US 마린 포스, 미 해병대 가지고 겨우 경제를 지탱하는 경제인 것처럼, 국가인 것처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퍼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와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원화 가치는 계속해서 강세로 갈 것이다 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죠. 그래서 환율 전망하는 무슨 경제인들 간에 또는
연구자들 간의 세미나 같은 것을 열면 전부 입만 열면 900원 깨진다. 머지않아서 850원도 깨지지 않겠는가 하고 이제 전부 워낙 환율이 떨어지는, 말하자면 워낙 강세 쪽에 베팅을 했었습니다. 달러 가지는 형편은 없다. 사실은 휴지다. 휴지인데 마치 미 해병대로 그 힘을 유지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의 이제 논리가 파다 있죠. 그 이제 바로 그렇게 잘못된 사고가 불러일으킨 대참사가 바로 뭐죠? 키코 사태입니다. 우리 김 PD도 정확하게 알고 있듯이 바로 그것이 키코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 자체는 아예 고려도 안 했던 거죠. 내리가는 쪽으로만 베팅을 해서 은행들은 그 상품을 팔고 중소기업 전부 유망한 중소기업 중에 거의 걸려들지 않은 데가 없고 키코에 잘못 투자해서 회사를 말아먹은 곳도 여러 곳입니다. 그래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중소기업들도 잘못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사기성 상품을 팔아먹었던 금융기관의 책임이 있어서 지금 그 재판 판결은 헷갈리고 있죠. 그래서 일부는 승소, 일부는 패소 이렇습니다만 전적으로 금융기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되는 판결이 나야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때 그런 그 키코 사태 일방적으로 환율이 내려갈 거다고 하는 착각이 생긴 것이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서부터 밑으로는 택시 기사들까지 전부 미국은 이제 끝났다고 주장을 하고 끝났다고 생각을 했죠. 그 대통령부터가 미국 별거 아니다. 놓으라고 할 수 있어. 어쩌고 이제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경제관념들이 결국에는 키코에 베팅해서 엄청난 손실을 불러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온실가스 소위 CO2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참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웅진그룹이라든지에서부터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그 태양광 업체 또 풍력 이런 소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MB 정부 들어서 소위 이산화탄소 소동을 벌이면서 그 한성수 장관이었던가요? 무슨 유엔의 무슨 기후변화 협약에 아주 필이 꽂혀가지고 다니는 데마다 그 얘기를 하고 다녔죠.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가 그린 에너지 또는 녹색 성장의 무슨 선도국가가 될 것인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표고했댔습니다. 그래서 녹색 일자리가 엄청나게 생길 것처럼 선전을 하고 이산화탄소 우리가 감축 하겠다고 국제적으로 먼저 선언을 하고 그 난리를 핀 거죠. 그래 외출권 거래제도 미국도 안 하고 일본도 안 하고 오로지 유럽만 그걸 하고 있거든요. EU가. 근데 유럽이 이제 지금 경제위기 맞으면서 소위 태양광, 풍력 이런 데 보조금을 다 끊어버리고 유럽 업체들이 지금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고 독일의 태양광 업체 1위, 2위, 3위 큐셀을 비롯한 큐셀은 지금 한화그룹이 매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은 큐셀을 비롯한 독일이 원래 태양광 세계 최강의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1위, 2위, 3위가 전부 망했습니다. 지금 부도가 다 디폴트가 나버려서 그 중에 이제 제일 잘하는 규모가 컸던 이제 큐셀이라는 회사를 하나그룹이 인수를 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유럽의 그 소위 CO2 배출권 거래 제도도 지금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우리만 지금 미국, 일본도 안 하고 웬만한 나라들 아무도 안 하는데 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에 하겠다 하고 지금 연도별로 배출권 할당을 정해가지고 그 할당량을 못 지키면 나중에 그 돈을 주고 그 할당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그럼 그 목표를 지키려면 기업들이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웬만한 기업 다 들어갑니다. 대기업 480개 정도의 대기업이 지금 관리대상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4조 2천억 원씩 그 돈 가지고 복지를 차라리 해보시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산화탄소, 지구온난화에 그 이제 필이 꽂혀가지고 마치 그 미국이 망한다는데 필이 꽂혀서 키코에 전부 베팅을 했듯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환경부가 이런 발표를 한 오늘 아주 영국에서 정말 재밌는 공식 데이터가 나왔다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97년부터 올 8월까지 올라가지 않았다. 97년도 이후 지구온난화가 멈췄다. 벌써 그 몇 년? 15년이죠. 어떻게 이 온도를 측정을 했느냐? 영국이 원래 그 지구온난화의 그 호들갑을 뜬 그 원조 국가입니다.
영국 기상청, 또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 기후연구단, 여기가 이제 늘 논란이 되는 바로 그 대학의 말하자면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모든 원천 정보를 생산하는 곳을 추적을 쭉 해보면 바로 이스트 앵글리아 대 기후연구단입니다. 근데 작년에도 이스트 앵글리아 대 기후연구단이 한번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죠. 어떤 논란이 되었느냐 하면 기후가 약간 올라가면 자료를 막 뿌리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내려간 자료는 뿌리질 않는 거예요. 그 어떻든 이제 영국 기상청하고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이 이제 전 세계 육상에 해상에 이제 약 3,000여 곳의 기온을 측정 분석한 결과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97년에서 2010년까지는 기온이 소폭 상승세를 보였는데 작년하고 올해 들어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이 같은 추세가 완전히 추세로서는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기상청이 2010년까지는 뭐 조금 올라갈 때마다 발표하더니 올해는 언론에 공개하지도 않았다 하면서 이제 데일리 메일이 내부 자료를 폭로한 거죠. 주디 스커리 교수라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 공대 기후과학 책임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새로운 데이터는 지구온난화가 멈추었음을 보여주는 것. 그동안 지구온난화를 예측하는 데 사용된 컴퓨터 모델에 큰 결함이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980년 이래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산업화에 따른 온실 효과가 꼽혔으나 이제는 지구 내적인 변동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 아마 정규제 TV를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많죠. 지금도 우리나라 주요 대학에 가면 이 환경을 어떤 동아리 활동의 핵심으로 삼고 환경운동을 벌이는 이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여러분이 혹시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자전거 족이고 거의 이때까지 걸쳐서 길에 침 뱉어 본 적도 없고 종이컵보다는 가능하면 머그잔을 쓰고 아마 일상생활에 실천하는 거로 따지면 저만큼 이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는 자전거 타고 다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젊은 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가 7호 학번입니다. 너무 꼰대라고 실망하셨을지도 모릅니다만은 제가 대학을 다녔던 70년대 중반에는 왜 지난번에 우리 로마 클럽 보고서 한번 이 동영상 만들었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때는 문제는 쿨링이었어요. 쿨링. 지구가 식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80년도부터 따뜻해지는 쪽으로 터닝을 했거든요. 지구가 식고 있다는 소동은 80년도 중반이 지나면서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는 것보다는 지구가 식고 있다는 게 훨씬 리얼하잖아요. 왜? 옛날엔 지구는 원래 불덩이에서 시작했잖아요. 불덩이에서. 불덩어리가 차차차 식어서 땅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식고 있다는 게 오히려 그래서 언젠가는 완전히 이제 이 온도가 떨어져서 그야말로 얼음 덩어리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공포였어요. 근데 13세기 이후에 이제 물론 뭐 몽골 문제도 있고 뭐 흑사병 문제도 있고 합니다만 13세기 이후로 지구 기온이 뚝 떨어져서 지금까지 말하자면 20세기까지 쭉 이제 소빙하기를 거쳐오다가 식어지고 있다 하는 게 이제 이슈였는데 그게 이제 80년도 중반 이후에 일단의 학자들이 이제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하는 개념을 새로 내면서 말하자면 뜨거워지고 있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워밍으로 바뀐 겁니다. 쿨링이 워밍으로.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아마 느끼시겠습니다만 요즘은 기온이 오히려
서늘하면 테레비 틀면 이거야말로 온난화의 부작용이다 이렇게 떠드는 얘기가 있잖아요. 올라도 온난화, 떨어지는데도 또 워밍 온난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TV 앵커들의 참 습관 중에 하나이지만, 떨어지는 것이 온난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참 그야말로 난센스요, 코미디죠. 근데 실제로 이제 지구 온난화 자체가 소동에 불과하다 하는 주장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 말하자면 인간의 어떤 행동이 온난화의 원인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고 하는 주장도 굉장히 많거든요. 웃기지 마라. 그거다 거기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운동가들의 장난이다, 캠페인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지구는 항상 따뜻해졌다가 뭐 추워졌다가 하는 하나의 리듬을 움직이고 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그린란드는 원래 그린이었기 때문에 그린란드였거든요. 그게 이제 얼음이 얼어서 이제 그야말로 회색의 얼음 덩어리로 변해 있다가 최근에 이제 그게 거의 녹아서 다시 이제 그린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구의 내적인 그런 활동의 결과인지 아니면 인간이 뿜어내는 소위 이산화탄소의 결과인지, 왜냐하면 인간이 뽑아내는 이산화탄소를 다 합친 것보다 오히려 남미의 그 초원지대에 있는 소들이 더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더 뿜는다는 거잖아요. 뭐 방귀 뀌고 트림하고 이런 거. 근데 오늘 이 영국에서 이제 그런 말하자면 온난화 소동의 바로 그 최본산에서 온난화가 아닌 것 같다는 자료가 지금, 온난화가 멈추고 있다는 이런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정부이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도 마침 나오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붙여서 여러분들께 온난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산화탄소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언제 또 뭐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따로 책들을 좀 쭉 보가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선 들풀에서 죽는 과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들풀에서 죽는 과학이라는 최재천 교수가 썼나요? 들풀에서 죽는 과학이라는 책이 아주 재미있어서 일반인들이 또 보기에는 아주 편하고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책 보면 그 많던 황소개구리는 다 어디에 갔나 뭐 이런 질문도 하고요. 여러분도 아마 이 말 들으면 깜짝 놀라겠죠. 한때는 뭐 황소개구리가 온 들과산을 다 점령할 것 같더니 지금은 황소개구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자연 속에 한국의 산하와 생태계에 어답트된 거죠. 말하자면 입양이 되어서 이제 우리 자연 생태의 한 멤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구리들이 황소개구리의 알을 너무나 좋아해서 다 잡아먹고, 또 그 중에 일부가 이제 개구리로 되고, 그럼 황소개구리가 크면 이제 또 뭐 일반 개구리 또 잡아먹기도 하고, 뭐 말하자면 그러면서 이제 생태계가 아주 평형 상태, 처음에 뛰어 들어왔을 때는 파장이 컸지만 이제 우리 생태계 안에서 자기 위치를 찾아 들어가는 어답트 됐다, 그걸 입양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어답테이션이 됐다 이렇게 이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스꽝스러운 캠페인 이런 데 대해서 잘 써진 교수가 써진 책이 들풀에서 죽는 과학입니다. 나중에 그 책을 여기 갖다 놓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실가스 문제하고 연구에서 나온 온난화가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이 뉴스 삼아 조금 멘트를 드렸습니다.